못 쓸걸?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게 그렇게 온전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겨울방학부터 시작해갖고 뭐 하는 거냐면 개념에서 한 바퀴, 심화에서 한 바퀴, 문풀에서 한 바퀴, 파이널에서 한 바퀴 이렇게 계속 돌리는 거라고. 한 4번은 돌려봐야 내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 물어본다? 선생님 암기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체력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공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독해지죠? 제가 애들이 너무 많이 이제 그 궁금해하는 것들인데 우선 첫째, 어제도 어떤 애가 와서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저는 진짜 암기를 못하겠는데 특히 한국사 하는 애들은 정말 많이 느낄 거고 우리 사회문화에서도 암기 진짜 할 거 있잖아. 왜냐면 이익사회, 이익집단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암기는 제발 부탁인데 너희 머릿속에 스스로 있잖아. 나는 암기에 장애가 있다. 나는 암기를 정말 못하는 고사다. 나는 암기는 약하다. 자꾸 스스로 이렇게 세뇌를 하는데 어떻게 암기를 잘하니? 그러지 말고 또 선생님 어떻게 하면 잠을 이겨낼 수 있고 잠을 관리할 수 있죠 할 때 내가 아까 시작할 때 너희한테 카메라 돌아가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어제 3시간 자고 왔다 그랬지. 그래서 뭐 말하다가 이 혀가 꼬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3시간을 잤지만 너희랑 지금 온전하게 수업을 하지. 얼굴도 막 그렇게 막 심하게 막 썩지는 않았잖아. 근데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옛날에 나폴레옹이랑 마가렛 대처인가 윈스턴 처칠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영국의 수상인데 그 사람들 그 수기를 읽는데 그 평생 동안 하루 3-4시간을 잤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혼자 생각했어. 인간이 자야 될 적정 수면 시간이라는 건 어쩌면 우리가 일종의 억압과 속박과 굴레로 느껴오는 그런 어떤 사회적 표준인 거지. 모두가 다 그 시간을 자야 되는 건 아닌 건 아닐까? 나는 물론 건강했어. 너희는 체력 상황에 따라 누구는 7시간을 자도 정말 잠을 못 이길 수도 있고 누구는 4시간을 자도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 있어. 체력은 물론 모두가 달라. 근데 있잖아. 내가 제일 불만인 건 이거야. 니네가 하루에 몇 시간을 자야 버틸 수 있는 체력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 그런데 너네 반성해봐. 적어도 내일 학교 가려면 몇 시엔 자야겠다 하면서 잠이 오지도 않는데 누워서 자려고 노력해본 시간 없어? 잠이 안 와. 근데 내일 학교 가려면 엄마가 자야지 해갖고 나도 누웠어. 그래 이 정도 시간은 자야 내가 버티니까. 그 잠이 안 와. 친구한테 톡을 보내지. 너 자냐?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야, 같이 게임 한 판 할까?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시간. 선생님 있잖아. 언제 자러 들어갔는지 알아? 내가 그걸 모른다? 왜? 나 오늘 1시에는 자야겠다. 나 오늘 2시에는 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누워본 적이 없거든. 나는 있잖아.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책상에서 버티고 필름이 끊겨서 잤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의지로 침대에 들어가거나 내 의지로 이불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얘기야. 선생님 지금 나이에도. 왜 그러냐면 자야겠다. 내일 무슨 활동을 하려면 몇 시간은 자야지. 나 이런 생각 안 했어. 왜? 사람이 몇 시간 자야 된다는 건 사회적 틀이지 내 체력이 아니잖아. 졸리지 않는데 누워서 잠이 안 온다고 불면증이에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잠을 컨트롤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친구랑 톡하고 있고. 이런 병신 같은 게 어딨어. 선생님이 너희한테 부탁하는 데 있잖아. 잠을 몇 시간 자야 된다는 강박관념 자체를 좀 버려봐. 많은 사람들은 적정한 시간은 자야지 다음날 막다 그러지. 근데 실제 니네 수면의 질을 잘 생각해보면 누웠다고 다 자는 거 아니지. 근데 그 누워있는 시간에 공부 안 하잖아. 오늘부터 당장 한번 해볼래? 몇 시에 자야 된다라는 생각 없이 몇 시에 누워야지라는 생각 없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책상에서 버텨봐. 그럼 있잖아. 내가 언제 잠들러 들어갔는지를 모르고 내가 몇 시에 자는지 맨날 모르고 산다. 나는 그랬어 고3 내내. 내가 몇 시에 잤는지 몰라. 너 어제 몇 시간 잤어? 몰라. 그냥 쓰러졌는데 눈 떠보니까 침대야. 눈 떠보니까 이불이야. 적어도 1시에 자야겠다고 누워서 잠이 안 오지. 오늘 커피 마셔서 그런가? 내일 수업인데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코끼리를 미분하고 적분했다가 막 양을 한 마리, 양 2마리 막 세고 막 그랜드파, 그랜마 막 이러면서 잠자. 그 생각 발상의 전환인데 사람이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자야 된다는 게 사실은 강박관념일 수 있어. 어떤 애들이 나한테 선생님 잠을 못 이기겠어요. 잠이 너무 쏟아져요 하는 애들도 있지만 정말 역설적이게도 불면증이에요 하는 애들도 있거든. 그 불면증이에요 하는 애들한테 사람이 꼭 자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 잠이 안 오면 그 시간에 앉아서 공부하면 되지. 뭘 얼마나 행복해. 네? 네? 그러더라고. 우리 회사에
그 디자이너들은 약간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 출퇴근 시간이 좀 자유로운 편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아침 9시에 출근해갖고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이러면 선생님이 이제 다니는 회사의 디자이너들은 조금 늦게 출근해서 새벽까지 일하고 이제 보통 그러시는 분들이 많거든. 근데 그분들이 내가 맨날 새벽에 사무실에 있는 걸 보셨잖아. 그리고 아침에 또 강의가 있는 스케줄 알잖아. 왜냐면 촬영을 하는 게 잡혀 있으니까. 어느 디자인 팀장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이지영쌤, 선생님 도대체 언제 씻으세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집에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사무실에서 그렇게 일하시는데 언제 나는 그 질문이 있잖아. 되게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어. 왜 그러냐면 어제 이메일 온 거 중에 어떤 학생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 선생님, 공부는요 보통 성적이 되게 안 나오는 사람이요 막 성적을 올리려고 할 때 막 3시간씩 자고 4시간씩 자고 포크로 찔러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은 원래부터 공부를 잘해 하셨을 텐데 왜 그렇게 독하게 공부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질문을 받고 그 메일을 보낸 학생이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질문을 받고 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나는 지금 강의를 하면서도 좀 그렇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강의를 들어주는 것도 알고 있고 이미 대치동에서도 온라인도 많고 근데 누가 나한테 아니 선생님 이미 사회문화 1인데 왜 그렇게 밤새서 하루 3시간 자가면서 요즘까지 사세요? 라고 얘기하면 네? 당연하죠. 그냥 더 나은 저를 위해서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 어제 그 질문을 답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 선생님 원래 공부 잘하셨는데 원래 공부는요 그렇게 독하게 할 때는 막 성적을 올려야 될 때 하는데 선생님 왜 1등인데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해서 내가 그 질문을 받으면서 생각을 했어. 공부는 보통 있잖아. 스스로 그냥 감탄할 수준까지 하는 거야. 몇 등이다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몇 점이다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내 체력의 최고를 소진할 때까지. 너희한테는 내 이런 어떤 사실 조언들이 되게 비현실적이고 전혀는 이지영이니까 저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뭐 태어날 때부터 체력이 강했나 보지 아니면 뭐 그랬나 보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그게 니들은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의 패턴 한 번만 바꿔봐. 왜 잠은 하루에 몇 시간은 꼭 자야 되지? 왜 내일 학교 가려면 이 시간만큼은 자야 되는 거야? 너네 실제 안 자고 버텨서 살아본 적 없어? 선생님 저 다음날 죽겠던데요. 그거 혹시 몇 시간은 자야 됐는데 못 잤다라는 그 강박관념의 피곤함이 더 오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하루 3시간 자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대. 나폴레옹도. 마가렛 대처인가 윈스턴 처칠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침대 광고에 나오는 사람인데 아인슈타인? 에디슨? 침대 광고에 나오는 건 에디슨이야? 근데 나는 물론 솔직히 고백할게. 그렇게 잠을 적게 자긴 했지만 주말 하루 정도는 잠을 보충하는 날이 있었어. 하루 정도. 뭐 그렇다고 많이 잔 건 아니고 한 6, 7시간 자주는 날이 있고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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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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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간 이렇게. 그래, 간 때문이었다. 난 간이 건강했어. 정답은 1번이야. 이 문제 해설해볼게. 발상의 전환을 해보라는 거야. 왜 안 돼? 어떤 애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근데요, 고3 때 성적을 올리는 게 가능하긴 한 거예요? 제가 3월 모의고사 이런 등급이 나왔는데 그 200 몇십 일 동안 과연 하는 게 가능하긴 해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졸라 많이 봤지? 진짜? 선생님 근데요 주변에 3월 모의고사 성적이 그대로라는 사람들이나 3월 모의고사보다 떨어졌다는 사람들만 가득한 것 같은데 그렇게 진짜 오르고 기적처럼 막 이렇게 오른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야, 내가 너희한테 하나만 얘기해 줄까? 너희들이 3월 모의고사보다 떨어졌다거나 3월 모의고사 그대로 나왔다거나 이런 사람들 어디서 봤어? 인터넷? 인터넷에 죽치면서 키보드 워리어로 막 야 떨어져 이런 거 쓰고 있는 사람들 이 하는 말만 보고 세상을 파악할 거야? 실제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하는 사람들 컴퓨터 앉아서 그런 걸 쓸 시간 없어.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너희한테 그런 후기를 남기지 않아. 니들이 치고 오는 게 싫거든. 자꾸 기적은 안 이뤄진다면서 자꾸 그런 걸 강요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득권이 기득권 유지하기 위한 논리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왜
겁만 많이 먹고 현실에 안주하고 미래의 불안감을 조장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평범함을 강요하는 어른들의 바보 같은 말을 믿어. 그들의 기득권을 깨려면 그들이 하는 논리를 깰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어른들은 있잖아.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청년들에게 희망을 버리라 그러고 현실에 안주하라 그러고 안정지향적 삶을 택하라 그래. 왜? 청년들 중에서 정말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뛰어난 인재가 나오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모든 가능성을 다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한 사람들, 인터넷에 글만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지고 내 삶을, 어떤 애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어제 너무 새벽까지 애들 메일에 답장 너무 많이 해갖고 밀린 게 너무 많아갖고 아직 못 받은 애들 있으면 곧 할게. 근데 다시 내가 어제 답하면서 나 졸업생 제자들도 많이 연락이 오거든. 근데 졸업한 애 중에 어제 이런 메일이 왔는데 되게 슬펐다. 자기는 고3 때 너무 몸은 힘들었지만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자기도 3-4시간 잤다는 거야. 그래서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그게 너무 뿌듯했대. 이렇게 내가 독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잠을 참을 수 있고 막 커피 하나 나면 막 짜릿하고 막 그리고 왠지 한번 쓰러지고 싶은데 안 쓰러지더래. 기절이라는 걸 한번 해보면 자기는 정말 좋을 것 같더래. 그러면서 공부를 했대. 그래서 대학에 갔는데 얘가 대학 가서 실망한 거야. 왜?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는 희망이 있었다는 거야. 무슨 희망이 있었냐면 대학에 가면 캠퍼스에 낭만이 있고 교수님들의 수업이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막 나에게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고 막 과외나 막 이렇게 막 고액 알바를 하면서 막 이렇게 편안하게 막 떵떵거리며 살고. 근데 얘가 대학에 가보니 실제 대학 교수님들의 수업이라는 게 교수님들은 정말 머리가 뛰어나시지만 수업은 못하셔. 대학 가보면 알아.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강의는 잘 못해. 선생님처럼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한 이게 쉽지 않아. 근데 대학에 가서 교수님들의 수업도 너무 재미가 없고 뭔 얘기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두 번째 자기는 과외 같은 거 하면서 되게 럭셔리한 캠퍼스 라이프를 살 줄 알았는데 편의점 야간 알바하고 있고, 실제로 서울에 꽤 좋다는 대학에 나왔는데 선배들이 다들 야 취직 어려워 그냥 포기해 라는 얘기만 하고 있고 자기는 너무 대학 가서 불행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에 답한 내용을 너희한테 잠깐 공유해도 돼? 너 오늘 딴소리 대박. 자, 어쨌든 해볼게. 선생님 얘기를 잠깐 해볼까? 나는 학생들한테 개념 강의에서 또는 도표 강의에서 맨날 나 고3 때 얘기는 하는데 내 대학교 20살 때 얘기는 잘 안 해봤다? 나 대학교 20살 때 얘기 잠깐 하려고. 대학교 20살 때 대학에 들어갔는데 알지? 나 정말 독하게 공부해갖고 그 시골에서 깡촌에서 고생해가면서 허벅지 뚫려가면서 위 뚫려가면서 그렇게 공부해갖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와 진짜 자살하고 싶더라. 왜 그런지 알아? 난 그렇게 뼈 빠지게 노력해갖고 정말 바닥부터 노력해서 정말 간이 막 이제 반 상할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등록금, 그 다음에 기숙사비, 그 다음에 식비 내려고 과외를 막 7개, 8개 뛰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떤 애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만들어준 스펙으로 떡칠을 하고 부모님이 만들어준 사교육으로 떡칠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부모님이 사준 차, 나는 평생 동안 과외비를 아무리 모아도 살 수 없는 그 차들을 20살 때부터 타고 다니면서 그냥 과외 그거 왜 해? 알바 왜 해? 야 놀자. 이런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나라는 노력한다고 다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넘사벽의 부를 가지거나 넘사벽의 그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실망했어. 왜 실망했냐면 고등학교 때는 희망이 있었거든. 좋은 대학 가서 내가 진짜 막 서울대 가고 막 이렇게 막 하면 나의 뭐 대박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나는 일주일에 막 70시간씩 과외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 엄마 용돈 보내드리고 있고 막 난 죽겠는데 친구들은 있잖아. 대학 왜 대학에 가면 대학 국어, 대학 수학, 대학 영어 이런 게 있어 실제로. 근데 그런 걸 있잖아. 실제 박사들한테 과외를 받고 있는 거야. 학점 과외. 그런 애들도 있는 거야. 그때 내가 만약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래 세상은 어차피 노력으로 뒤집을 수 없는 거였어. 이렇게 죽어라 고생하면 뭐해. 나랑 쟤네는 아예 그냥 급이 다른가 보다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내 삶의 희망을 놓았다면 내가 아마 성취를 이루지 못했을 것 같아. 그때 나는 좀 생각해봤어. 내가 감사할 만한 요소들이 뭔가.
고맙게도 나는 끈기가 있고 체력이 강하고 정말 독했어. 그리고 머리가 조금 있었고, 그리고 희망을 가졌어. 머리가 좋은데 독하게 하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고맙게도 연령대별로 세상이 보상을 좀 해줬어. 그치? 근데 그 보상을 받으면서도 내가 느끼기를 뭐라고 느꼈냐면, 내가 만약 고3 때, 그러니까 나는 너희한테 이제 솔직하게 내 마음을 그냥 내비치는 거야. 도표도 중요하지만 고3 때 집안이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문제집 하나 못 사고 쓰레기통에서 선배 문제집 주워다 풀어야 돼? 라는 생각으로 그냥 공부 때려치고 그냥 삐뚤어졌다면 아마 대학에 못 갔을 거고, 대학에 처음에 갔을 때 금수풀 물고 태어난 애들 절대로 못 따라잡는구나. 그냥 세상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들 어쩌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마음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만약에 내 삶을 놓아버렸다면 아마 지금 강사가 되지 못했을 것 같거든. 그 모든 과정에서 지금의 현재의 나를 만든 건 컴플렉스이기도 하지만, 사실 선생님 컴플렉스이기도 해. 너희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 많이 극복한 컴플렉스이지만, 어릴 때 가난하고 또는 뭐 가정에 어떤 지원이 없었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만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버리지 않았더니 세상이 많이 갚아줬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꽃이 폈다? 벚꽃이 달려. 장범준이 버스커로 또 등판했어. 꽃이 피고 햇살이 뜨고 막 이럴수록,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심리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난 수능하고 싶은데 내신해야 되고, 내신도 뭐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수능도 안 되는 것 같고, 다 쓰레기인 것 같고, 막 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냥 리셋해야 되고, 캐릭터 다시 삭제 후 다시 키워야 될 것 같아. 이런 걸 리셋 증후군이라 그래. 그럼 뭐 주변에 어느 하나 내 편도 없어. 사실 친구라고는 하지만 사실 내 가슴 속에 있는 얘기 털어놓기 쉽지 않고, 부모님이라고 하지만 내 편인지 아니면 나를 감시하고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있고, 부모님들이 말을 더 곱게 안 하시고 더 가혹하게 하실 때도 많단 말이야. 그때마다 이것만 생각해주면 좋겠어. 현실이 아무리 시궁창이어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이 보상을 주더라 라는 말. 내가 많이 쓰던 말인데, 딕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하던 말. 신은 인간에게 선물을 줄 때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준다고. 선물이 크면 클수록 큰 포장지에 쌓여있대. 인생에 힘든 순간이 오거나 감정적으로 너무 지칠 때 한 번만 생각해봐. 내가 지금 이 포장지를 뜯고 나면 더 큰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려고 한 건 아닐까. 만약 내가 여러 가지 핸디캡들이 없었다면 나는 이런 선물들을 받지 못했을 것 같아. 근데 너희들도 그래서 혹시 좀 뭐 고민 상담하다 보면 니네 건강도 문제고 부모님 건강도 문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건강이 안 좋으시고 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던데? 부모님은 왜 이렇게 싸워? 뭐 담임 선생님은 왜 그렇게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 근데 이런 내 이제 고민 상담하면 늘 느끼는 건데, 인생에 많은 시련은 그 시련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보다 더 큰 선물을 주기 위해 준비된 포장지라는 생각으로, 아씨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어찌 보면 내가 남들보다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계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그걸 극복해온 어떤 과정에서 많이 느낀 거거든. 뭐 어느 하나 의미 없는 시련은 없었어.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교가, 우리 이 문제까지 우선은 해설하고 아이스크림 나눠줄게. 자, 우선 이 문제에 가보자.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책상에서 버텨봐. 그럼 있잖아, 내가 언제 잠들러 들어갔는지를 모르고 내가 몇 시에 자는지 맨날 모르고 산다. 나는 그랬어. 고3 내내 내가 몇 시에 잤는지 몰라. 너 어제 몇 시간 잤어? 몰라. 그냥 쓰러졌는데 눈 떠보니까 침대야, 눈 떠보니까 이불이야. 적어도 1시에 자야겠다고 누워서 잠이 안 오지. 오늘 커피 마셔서 그런가? 내일 수업인데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코끼리를 미분하고 적분했다가 막 양을 한 마리, 양 두 마리 막 세고 막 그랜드파 그랜마 막 이러면서 잠자. 생각 발상의 전환인데, 사람이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자야 된다는 게 사실은 강박관념일 수 있어. 어떤 애들이 나한테
선생님 잠을 못 이기겠어요. 잠이 너무 쏟아져요 하는 애들도 있지만 정말 역설적이게도 불면증이에요 하는 애들도 있거든. 그 불면증이에요 하는 애들한테 사람이 꼭 자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 잠이 안 오면 그 시간에 앉아서 공부하면 되지. 뭘 얼마나 행복해. 네? 네? 그러더라고. 우리 회사에 디자이너들은 약간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 출퇴근 시간이 좀 자유로운 편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아침 9시에 출근해갖고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이러면 선생님이 이제 다니는 회사의 디자이너들은 조금 늦게 출근해서 새벽까지 일하고 이제 보통 그러시는 분들이 많거든. 근데 그분들이 내가 맨날 새벽에 사무실에 있는 걸 보셨잖아. 그리고 아침에 또 강의가 있는 스케줄 알잖아. 왜냐면 촬영을 하는 게 잡혀 있으니까. 어느 디자인 팀장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이지영쌤, 선생님 도대체 언제 씻으세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집에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왜 그게 니들은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의 패턴 한 번만 바꿔봐. 왜 잠은 하루에 몇 시간은 꼭 자야 되지? 왜 내일 학교 가려면 이 시간만큼은 자야 되는 거야? 너네 실제 안 자고 버텨서 살아본 적 없어? 선생님 저 다음날 죽겠던데요. 그거 혹시 몇 시간은 자야 됐는데 못 잤다라는 그 강박관념의 피곤함이 더 오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하루 3시간 자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대. 나폴레옹도. 마가렛 대처인가 윈스턴 처칠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침대 광고에 나오는 사람인데. 아인슈타인? 에디슨? 침대 광고에 나오는 건 에디슨이야? 근데 나는 물론 솔직히 고백할게. 그렇게 잠을 적게 자긴 했지만 주말 하루 정도는 잠을 보충하는 날이 있었어. 하루 정도. 뭐 그렇다고 많이 잔 건 아니고 한 6, 7시간 자주는 날이 있고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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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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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간 이렇게. 그래, 간 때문이었다. 난 간이 건강했어. 정답은 1번이야. 이 문제 해설해볼게. 발상의 전환을 해보라는 거야. 왜 안 돼? 어떤 애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근데요, 고3 때 성적을 올리는 게 가능하긴 한 거예요. 제가 3월 모의고사 이런 등급이 나왔는데 그 200 몇십 일 동안 과연 하는 게 가능하긴 해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졸라 많이 봤지? 진짜. 선생님 근데요 주변에 3월 모의고사 성적이 그대로라는 사람들이나 3월 모의고사보다 떨어졌다는 사람들만 가득한 것 같은데 그렇게 진짜 오르고 기적처럼 막 이렇게 오른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야, 내가 너희한테 하나만 얘기해줄까? 너희들이 3월 모의고사 못 쓸걸?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게 그렇게 온전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겨울방학부터 시작해갖고 뭐 하는 거냐면 개념에서 한 바퀴, 심화에서 한 바퀴, 문풀에서 한 바퀴, 파이널에서 한 바퀴 이렇게 계속 돌리는 거라고. 한 4번은 돌려봐라 내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 물어본다? 선생님 암기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체력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공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독해지죠? 제가 애들이 너무 많이 이제 그 궁금해하는 것들인데 우선 첫째, 어제도 어떤 애가 와서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저는 진짜 암기를 못하겠는데 특히 한국 사는 애들은 정말 많이 느낄 거고 우리 사회문화에서도 암기 진짜 할 거 있잖아. 왜냐면 이익사회, 이익집단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암기는 제발 부탁인데 너희 머릿속에 스스로 있잖아. 나는 암기에 장애가 있다. 나는 암기를 정말 못하는 고자다. 나는 암기는 약하다. 자꾸 스스로 이렇게 세뇌를 하는데 어떻게 암기를 잘하니? 그러지 말고 또 선생님 어떻게 하면 잠을 이겨낼 수 있고 잠을 관리할 수 있죠 할 때 내가 아까 시작할 때 너희한테 카메라 돌아가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어제 3시간 자고 왔다 그랬지. 그래서 뭐 말하다가 이 혀가 꼬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3시간을 잤지만 너희랑 지금 온전하게 수업을 하지. 얼굴도 막 그렇게 막 심하게 막 썩지는 않았잖아. 근데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옛날에 나폴레옹이랑 마가렛 대처인가 윈스턴 처칠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영국의 수상인데 그 사람들 그 수기를 읽는데 그 평생 동안 하루 3-4시간을 잤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혼자 생각했어. 인간이 자야 될 적정 수면 시간이라는 건 어쩌면 우리가 일종의 억압과 속박과 굴레로 느껴오는 그런 어떤 사회적 표준인 거지 모두가 다 그 시간을 자야 되는 건 아닌 건 아닐까? 나는 물론 사무실에서 그렇게 일하시는데 언제 나는 그 질문이 있잖아. 되게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어. 왜 그러냐면 어제 이메일 온 거 중에 어떤 학생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
선생님 공부는요 보통 성적이 되게 안 나오는 사람이요 막 성적을 올리려고 할 때 막 3시간씩 자고 4시간씩 자고 포크로 찔러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은 원래부터 공부를 잘해 하셨을 텐데 왜 그렇게 독하게 공부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질문을 받고 그 메일을 보낸 학생이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질문을 받고 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나는 지금 강의를 하면서도 좀 그렇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강의를 들어주는 것도 알고 있고 이미 대치동에서도 온라인도 많고 근데 누가 나한테 아니 선생님 이미 사회문화 1인데 왜 그렇게 밤새서 하루 3시간 자가면서 요즘까지 사세요? 라고 얘기하면 네? 당연하죠. 그냥 더 나은 저를 위해서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 어제 그 질문을 답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 선생님 원래 공부 잘하셨는데 원래 공부는요 그렇게 독하게 할 때는 막 성적을 올려야 될 때 하는데 선생님 왜 1등인데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해서 내가 그 질문을 받으면서 생각을 했어. 공부는 보통 있잖아 스스로 그냥 감탄할 수준까지 하는 거야. 몇 등이다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몇 점이다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내 체력의 최고를 소진할 때까지. 너희한테는 내 이런 어떤 사실 조언들이 되게 비현실적이고 전혀는 이지영이니까 저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뭐 태어날 때부터 체력이 강했나 보지 아니면 뭐 그랬나 보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했어. 너희는 체력 상황에 따라 누구는 7시간을 자도 정말 잠을 못 이길 수도 있고 누구는 4시간을 자도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 있어. 체력은 물론 모두가 달라. 근데 있잖아 내가 제일 불만인 건 이거야. 니네가 하루에 몇 시간을 자야 버틸 수 있는 체력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 그런데 너네 반성해봐. 적어도 내일 학교 가려면 몇 시엔 자야겠다 하면서 잠이 오지도 않는데 누워서 자려고 노력해본 시간 없어? 잠이 안 와. 근데 내일 학교 가려면 엄마가 자야지 해갖고 나도 누웠어. 그래 이 정도 시간은 자야 내가 버티니까. 그 잠이 안 와. 친구한테 톡을 보내지. 너 자냐?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 같이 게임 한 판 할까?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시간. 선생님 있잖아. 언제 자러 들어갔는지 알아? 내가 그걸 모른다? 왜? 나 오늘 1시에는 자야겠다. 나 오늘 2시에는 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누워본 적이 없거든. 나는 있잖아.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책상에서 버티고 필름이 끊겨서 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의지로 침대에 들어가거나 내 의지로 이불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얘기야. 선생님 지금 나이에도. 왜 그러냐면 자야겠다. 내일 무슨 활동을 하려면 몇 시간은 자야지. 나 이런 생각 안 했어. 왜? 사람이 몇 시간 자야 된다는 건 사회적 틀이지 내 체력이 아니잖아. 졸리지 않는데 누워서 잠이 안 온다고 불면증이에요. 어떡해요? 선생님 잠을 컨트롤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친구랑 톡하고 있고. 이런 병신 같은 게 어딨어. 선생님이 너희한테 부탁하는 데 있잖아. 잠을 몇 시간 자야 된다는 강박관념 자체를 좀 버려봐. 많은 사람들은 적정한 시간은 자야지 다음날 막다 그러지? 근데 실제 니네의 수면의 질을 잘 생각해보면 누웠다고 다 자는 거 아니지. 근데 그 누워있는 시간에 공부 안 하잖아. 오늘부터 당장 한번 해볼래? 몇 시에 자야 된다라는 생각 없이 몇 시에 누워야지라는 생각 없이